인생 쿨하게 잘 사는 법, 인생 쿨팁. 여러분, 태어났으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돈 벌기, 여행 가기, 아무것도 안 하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선제적으로 해야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바로 목표 설정입니다. 행복한 인생을 기획하는 인생 PD입니다. 30대에 은퇴해서 행복하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인생 쿨팁 지금 공개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기를 제외하면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것들은 계획 내지는 목표가 필요하죠. 영화 기생충에서 송강호 씨가 너는 계획이 있구나 라고 한 것만 보더라도 무언가를 하려면 작든 크든 목표가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어 여행을 가는 것조차 어느 국가를 언제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야겠죠. 따라서 우리는 살면서 목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목표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어차피 목표를 세워야 할 인생이라면 잘 세우는 게 좋겠죠? 그 목표를 잘 세우는 법 3가지인 골키퍼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20% 법칙입니다. 여러분, 파레토의 법칙을 알고 계시나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2대8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그 2대8이 아닙니다.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가리켜요. 뭔 말이야? 어느 편의점의 매출을 예로 들어 전체 매출 80%가 전체 상품 중 일부 20%의 상품을 일으킨다라는 개념이에요. 뭔 말이야? 다른 예시로 특정 국가의 전체 소득 중 80%는 해당 국가의 국민 중 소득 상위 20%가 차지한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결국 소수의 무언가가 전체의 다수를 차지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파레토의 법칙은 경영학에서 오랜 기간 받아들여 오던 개념입니다. 제가 이 파레토의 법칙에서 착안한 목표 설정법인 20% 법칙이란 개념을 말씀드릴게요. KPI와 데드라인을 설정할 때 20%만큼 상향하거나 앞당기는 겁니다. 업무 중 100만 원의 매출과 10일 뒤에 데드라인인 업무가 있다면 100만 원에 20%를 올린 120만 원을 목표로 잡고 데드라인 역시 기존 10일에서 20%를 앞당긴 8일을 최종 데드라인 목표로 잡는 겁니다. 파레토의 법칙에 따라 그 작은 20%가 퍼포먼스에 결정적인 성과를 줄 겁니다. 저의 경우에도 최소 설정한 목표보다 20% 정도만 더 스트레치하는 습관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고 있는데 그 효과는 상당하더군요. 왜냐하면 일상의 작은 모든 것들을 또 다 적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모이고 모여 큰 결과를 만들어내서 삶의 전반의 퍼포먼스를 올려주는 효과를 가져다 줬어요. 더 나아가서는 목표를 더 올리면 경쟁률은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난이도는 훨씬 올라가겠지만요. 예를 들어 월 500만원짜리 스마트 스토어를 만드는 것과 월 5억짜리 배달의 민족과 같은 서비스를 만드는 것의 비교와 같은 겁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경쟁률이 높지만 난이도는 낮죠. 대신 배달의 민족은 경쟁률은 낮지만 난이도는 매우 높습니다. 결국 내가 속한 비즈니스가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라면 적당히 목표를 상향 조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혁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아이디어를 짜내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죠. 일부 사람들은 목표를 낮게 설정해야 달성하기 쉽다라고 말하거나 심지어 저 역시 일전 100% 성공법 영상에서는 작은 목표를 여러 개 달성해서 그 합으로 큰 목표를 달성하라는 개념을 설명해드려서 이번 영상의 내용은 그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치열한 경쟁률을 해지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하면 좋다라는 개념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자본주의가 바로 무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률을 낮추는 작업 또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작은 목표의 설정과 실행의 합을 통해 큰 성공을 만드는 것 또한 상황에 따라 병행될 필요가 있죠. 두 번째, 주종 목표입니다. 주종 목표란 주된 목표와 종속된 목표를 함께 설정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보통 우리는 목표를 설정할 때 한 가지의 목표만을 설정합니다. 회사에서는 세부적인 목표도 수립하곤 하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일들이나 일상에서의 목표 설정은 영어 공부, 운동하기와 같이 가장 큰 카테고리의 목표만 설정하곤 하죠. 아예 안 하거나요. 그런데 이런 식의 목표 설정을 하면 3일 안에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기약이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큰 카테고리의 목표, 즉 주된 목표를 설정하면 그 목표에 종속된 목표도 함께 설정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을 목표라고 치면 근로소득 목표 300, 투잡 목표 700, 투잡 목표에서도 스마트 스토어 200, 블로그 수익 100 등등 세부적인 목표로 가지치기를 해야 막연한 목표 설정이 아닌 달성해 나가는 맛이 있는 현실적인 목표 설정이 됩니다. 최대한 목표를 가지치기 할 수 있는 만큼 해주는 것이 좋아요. 또한 작은 성공의 반복을 통해 동기부여와 자존감도 보너스로 올라가죠. 목표 수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그럼 동일하게 일정 역시 단기 목표로 자연스럽게 쪼개질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전 시간관리 영상과 같이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성취감을 맛보게 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장기적인 목표 설정은 일정이 늘어지므로 변수가 워낙 많다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은 가상과 현실입니다. 가상현실이 아니고 가상 앤드 현실을 말해요. 시크릿과 같은 책에서는 성공을 머릿속에 그려라. 마치 내가 이미 성공한 것처럼 이라고 말하고 또 누군가는 정량적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라 라고 말합니다. 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 한쪽은 매우 정성적인 상상의 세계를 그리고 다른 한쪽은 매우 정량적이고 현실적인 미션을 달성하라고 하죠. 결론부터 이야기
돌아가게 하면 둘 다 해야 돼요.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뜬구름 잡는 꿈도 꿔야 하고 매우 현실적으로 구체화하는 목표 설정을 둘 다 해야 합니다. 정성적으로 내가 원하는 성공의 모습을 떠올리고 때로는 머릿속에 그 이미지를 비주얼화해서 책상 앞에 붙여놓거나 스마트폰 메인 화면에 띄워놓는 것이 대표적인 정성적 목표 설정입니다. 그 목표에 이성보다는 감성이 반응해서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두근두근 하게 되죠. 그러나 그것에만 그치고 현실에서 그 그림을 실제로 그리지 않으면 몽상가로 끝날 겁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20% 법칙, 주종 목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목표 설정 툴을 활용해서 그 그림을 현실에서 하나씩 실제로 구현해내야 합니다. 목표를 잘 세우는 법 골키퍼 10초 요약 들어갑니다. 첫째, 목표를 20%씩 상향하는 20% 법칙을 도입한다. 둘째, 목표를 가지치게 하는 주종 목표를 설계한다. 셋째, 목표를 상상하고 구체화하는 가상과 현실을 인생 꿀팁, 안 놓치려면 구독의 인생 꿀팁.